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웹페이지의 기본 뼈대, 바로 HTML에 관한 것들인데요. 네, 특히 그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태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유튜브 강의 스크립트나 블로그 글들을 보면 이 태그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웹페이지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블록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 HTML 태그가 대체 뭐고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 핵심만 딱 뽑아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걸로 잡아봤습니다. 좋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인데 프로그래밍 언어라기보다는 마크업 언어라고 부르죠. 마커 번호, 그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에게 콘텐츠의 구조, 나 역할, 예를 들면 이건 제목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단이야. 이렇게 표시, 마크업을 해주는 거예요. 겉모습을 정의한다고 볼 수 있죠. 아하, 그런 표시를 할 때 쓰는 게 바로 태그로군요. 그 꺽쇠괄호 이걸로 감싸는 거 맞죠? 네, 정확합니다. HTML 문법의 가장 기본 단위예요. 한글의 가나다, 영어의 ABC처럼 HTML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형태는 그럼 P 이렇게 시작 태그가 있고 P 이렇게 슬래시 붙은 종료 태그가 있고 그 사이에 내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게 가장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이 시작 태그, 내용, 종료 태그를 다 합쳐서 요소, 엘레먼트라고 불러요. 중요한 건 시작 태그랑 종료 태그 이름이 항상 같아야 하고 종료 태그 앞에는 꼭 슬래시가 붙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보다 보니까 BR이나 IMG처럼 종료 태그 없이 혼자 쓰이는 애들도 있던데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아, 네. 좋은 지적이세요. 그런 애들은 빈 태그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은 그 자체로 어떤 기능을 하거나 줄바꿈 같은 거요. 아니면 외부 파일을 불러오는 역할을 해서 굳이 어떤 내용을 감쌀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종료 태그가 필요 없군요. 네. 근데 어떤 태그가 비어 있는지 일일이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 정말요? 네. 요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코드 에디터들이 워낙 똑똑해서요. 자동으로 종료 태그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빈 태그는 알아서 그냥 하나만 남겨두거든요. 개발할 때 아주 편하죠. 와, 세상 좋아졌네요. 그럼 기본적인 HTML 문서는 어떤 틀로 시작하나요? 맨 위에 항상 독타입 HTML 이게 붙어 있던데요? 아, 그거요? 그건 이 문서가 최신 HTML 표준, 그러니까 HTML5로 만들어졌다는 걸 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선언문 같은 거예요. 자, 지금부터 HTML5 문법으로 해석 시작!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죠. 그 아래에 이제 HTML 태그가 전체 문서를 감싸고요? 네네. 그리고 그 안이 또 나뉘죠. 헤드랑 바디로요. 맞습니다. 헤드는 문서 자체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 브라우저 탭에 표시될 제목 타이틀이나 문자 인코딩 설정, 메타 찰셋 UTF-8 아니면 CSS 파일 연결 같은 걸 담는 곳이에요. 화면에는 직접 보이지 않죠.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정보들이군요. 그럼 바디는요? 바디 여기가 이제 진짜 우리가 웹브라우저 화면에서 보는 모든 내용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텍스트, 이미지, 버튼, 링크 전부 다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 바디 안에서 자주 쓰는 태그를 좀 봐야겠네요. 제목을 나타내는 H1부터 H6까지. 숫자가 작을수록 크고 중요한 제목 맞죠? 네, 맞아요. 그리고 글 덩어리 문단은 P 태그로 구분하고요. 이걸 쓰면 문단 사이에 자동으로 약간의 여백이 생겨서 읽기가 편해지죠. 글자 강조할 때는 B나 I도 쓰지만 스트롱이나 EM을 더 권장한다고요? 네, 단순히 굵게 기울이는 시각적 효과 외에도 스트롱은 중요함, EM은 강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크린 리더 같은 보조 기술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도 그 의미가 전달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아, 의미까지 생각하는군요. 그리고 HTML 코드 안에서 그냥 엔터키를 쳐도 줄바꿈이 안 되고 꼭 BR 태그를 써야 한다는 거. 이것도 좀 신기했어요. 네, HTML은 기본적으로 코드 내에 여러 공백이나 줄바꿈을 그냥 하나의 공백으로 처리해버려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BR 태그를 써줘야 줄이 바뀌고 여러 칸 띄어쓰기를 하고 싶으면 엔드스픽 같은 특수 코드를 써야 하고요. 그리고 div 태그. 이건 정말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요. 어떤 역할인가요? div는 특별한 의미 없이 영역을 나누거나 그룹으로 묶을 때 쓰는 태그예요. 일종의 투명한 상자 같은 거죠. CSS로 스타일을 입히거나 레이아웃을 잡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링크는 A 태그를 쓰고요. HLF, 요게 주소를 넣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타겟은 블랭크 이걸 추가하면 새 탭에서 링크가 열리고요.
목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순서 없는 목록은 UL 안에 LI, 순서 있는 목록은 OL 안에 LI. 이렇게 쓰는 거 맞죠? 정확합니다. li 태그 안에 또 다른 UL이나 OL을 넣어서 중첩 목록, 그러니까 하위 목록도 만들 수 있어요. 웹사이트 메뉴 같은 거 만들 때 아주 흔하게 쓰이죠. 태그. 이건 빈 태그였죠? src에 이미지 경로 넣고 alt에는 대체 텍스트, 이미지 설명 넣어주는 거 중요하겠네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이미지가 로딩 안 되거나 스크린 리더 사용자에게 이미지 정보를 전달해야 할 때 이 alt 텍스트가 사용되거든요. 표 만드는 테이블, tr, th, td, 그리고 사용자 입력을 받는 폼 태그 안에 input, select, 텍스트에어 같은 것들도 웹페이지 만들 때 필수적인 요소들이고요. 그렇죠. 인풋 태그는 타입 속성에 따라서 텍스트 입력창, 비밀번호,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파일 첨부 등등 정말 다양한 형태로 변신하고요. 정말 기능이 많네요. 그리고 요즘에는 시멘틱 태그라는 걸 강조한다고 들었어요. 헤더, 내부, 메인, 후터 이런 거요? 네, 맞아요. 시멘틱, 즉 의미론적 태그인데요. 태그 이름 자체만으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태그들이에요. 그냥 딥으로만 다 나누는 것보다 좋은 점이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검색 엔진 최적화에 유리해요. 검색 엔진이 웹페이지 구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도 코드를 읽고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가독성이나 유지보수 측면에서요. 특히 스크린 리더 사용자에게 웹페이지 구조를 논리적으로 전달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결국 HTML이라는 게 이런 다양한 태그들을 이용해서 웹페이지의 구조와 의미를 만들고 그걸 브라우저가 해석해서 우리 눈에 보여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오늘 이야기 나눈 기본적인 원리랑 자주 쓰는 태그 몇 가지만 잘 알아두셔도 웹페이지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드 에디터들이 많이 도와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매일같이 들어가는 웹사이트들 있잖아요. 그 화면 뒤에는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눈 이 HTML 태그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짜여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지금 바로 자주 가시는 사이트 한번 열어보시고 브라우저 메뉴에서 페이지 소스북이나 개발자 도구 같은 걸로 한번 직접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생각보다 재미있는 발견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